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자, 예,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저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보복 공습을 했죠, 이란에.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증시가 또 폭락을 또 했었는데 뭐 잘 끝났습니다. 네. 뭐 지수가 마이너스 1.6%씩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저거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이 급락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일찌감치 하락 출발한 거고요. 장중에는 이제 3% 넘게 급락했었지만 뭐 끝날 때는 이제 원래 시초가 자리는 이제 회복을 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특별한 거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면전 그러니까 뭐 없을 것처럼 얘기하던 것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 됐죠, 그죠? 그리고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드릴 거고요. 시황 먼저 잡아드려야 되는데, 지수 쪽에서 이제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전쟁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 중동 전쟁 관련주 저희 방도 매집을 많이 했고요. 여기 무방에서도 뭐 진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따라 사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종목을 뭐 무료로 대놓고 추천한 적은 없지만 잘들 사셨을 것 같고, 오늘 같은 날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죠? 저희도 오늘 뭐 지수가 3%까지 아까 장중에 급락하긴 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아까 극동 유아라든가 저희 방 사놓은 게 있거든요. 수익 많이 났고, 뭐 빅텍도 오늘 수익 쉐어를 했고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그런 것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 먼저부터 볼까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양쪽 다 마이너스 1.6% 이제 급락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보시면 아랫꼬리가 길고 오늘 보면은 거래소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거래량이 전날 대비 되게 많아요. 그죠? 전날 대비 되게 많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제 대비 한 7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랫꼬리 길게 달고 있고 장중에 3%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분차트를 잠깐 보시면 5분봉으로 볼까요? 네. 아침에 일단 하락 출발했었고요. 아침에 뭐 1시간 정도는 그냥 그 상태로 이제 머물다가 쑥 빠졌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 얘기 나와서 다시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시초가 근처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랫꼬리가 긴데 여기도 이제 아침에 애초에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공습 얘기 나왔을 때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잘 끝난 겁니다, 이게. 아니 뭐 양쪽 다 마이너스 1.6%씩 급락 마감했는데 이걸 왜 잘 끝났다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율 있죠. 오늘 뭐 아까 전쟁 났다 그러니까 또 전쟁이 난다, 공습했다 그러냐 하니까 환율이 또 장중에 크게 뛰었었는데, 보시면 아침에 0.5%, 정확히 0.59% 1381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침에 약간 떠서 출발했어요. 미국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이스라엘 공습 얘기 나왔을 때 1.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392원. 근데 끝날 때 1382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미국 증시 하락 여파 때문에 1381원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 1382원에 끝난 거니까 그냥 오늘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제 제가 시황 잡아드린 거나 오늘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습한 걸 보니까 이란을 때리지는 않겠다라고 자기들이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항상 공습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안 때린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반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그쪽은 새벽이고요. 한 거예요. 밤 새벽 2시쯤에 때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별로 안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되게 놀란 거지. 그죠?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하고 환율은 원래 시초가 정도로 이제 회귀를 하면서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미국의 영향을 받았느냐? 자, 잘 보시면 미국 지수를 보면은 다우 지수는 어제 올랐어요. 잘 보세요. 어제 무려 장중에 0.88%까지 오르다가 끝날 때 다 내려와서 어쨌든 그냥 보합 마감했거든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보시면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떨어질 때 음봉이 컸었는데 가면 갈수록 작아지죠. 거래는 그냥 비슷비슷하고, 네, 그러면 이제 큰 조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실제로 어제 미국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별로 빠진 게 없어요. S&P 500 지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0.2%죠. 여기는 크게 빠진 게 없잖아요, 다. 필라델피아 근데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1.6% 빠졌죠. 여기 본격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거의 대부분 빠진 게 없는데 눈에 띄게 많이 빠진 게 딱 세 종목입니다. 큰 종목들 중에 세 개를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전기차입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급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차 전지 매수하신 분들 앞으로 더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한국 주식 쓰레기다라고 이제 평가 절하하면서 물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도 안 가니까 그걸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래서 뭐를 제일 많이 샀다고요? 2차 전지 ETF, 테슬라 관련된 ETF 또는 테슬라 본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다 물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떨어졌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중에 저기 엔비디아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요. 뭐가 많이 떨어졌냐면 TSMC, 이거 대만 저기죠. 이거하고 미국 반도체 회사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두 개가 어제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말 특히 올해 1, 2월 달, 2, 3월 달에 한국 주식 버리고 한국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막 비난을 가면서 그죠? 미국 가가지고 반도체 산 사람들 있죠? 다 처물렸습니다. 네. 나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싶어요. 처물렸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사지 말라고, 물린다고. 그것도 그냥 물리는 게 아니라 처물린다고. 사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죄다 물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시죠? 그죠? 3월 달에 제가 되게 막 그랬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거. 가지 말라고. 가면 물린다고. 한국 주식을 손절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이 언제예요? 3월 8일이에요. 옆으로 횡보하는 듯 하다가 슬슬 무너져 내리죠. 이게 그때 그랬잖아요.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왜? 그래야 그 사람들 못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물려서 못 나오면 못 나올수록 여러분들은 그때 안 팔고 버티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으로 안 가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버티셨고 이 사람들은 우리 조롱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조롱하면서 갔거든요. 아니 자기들도 손해보거나 손해보고 가놓고서는 우리 보고 조롱한 거예요. 아직도 한국 주식 하냐고, 쓰레기 들고 있냐고. 그때 얼마나 조롱이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쪽에 슬슬 깔아놨는데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언제 반도체 주식을 샀냐면 일단 테슬라부터 볼까요? 전기차 금방 끝나니까. 테슬라가 지금 계속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거 하락 추세인데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왜 2차 전지 폭등했었죠? 작년 7월 달에 기억하시죠?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왜 2차 전지만 가니까. 근데 이렇게 저기 막 떨어지던 테슬라가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의 미래는 밝다. 전기차의 미래도 밝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를 깨죠. 이 지지선을. 그러더니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깼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각도가 처음에는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각도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도가 다시 이렇게 가파라지는 거예요. 각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니까. 떨어지는데 힘이 저기 속도가 붙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송한데 2차전지 작년에 전기차 2차전지 사신 분들 올해 초에
2차전지 물타기 하신 분들 앞으로 고생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응?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테슬라 쪽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1, 2월 달에 거의 무슨 폭주 기관차처럼 막 올라갔잖아요. 응? 여기에서 1월 달부터 그죠?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올해 이제 2월 달하고 3월 달에 우리나라 개미들이 엔비디아와 반도체 주식들을 많이 샀거든요. 엔비디아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요. 버티긴 버틴다고. 고점이 970달러고요. 지금 840달러인데 고점 대비 당연히 10% 이상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천천히 떨어져요. 천천히. 근데 요거보다 이제 가벼운 회사들 있죠.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나라 테마주도 잘할 수 있거든요. 대형주도 잘할 수 있고. 처음에 이제 천천히 올라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이거 제 종목 많이 얘기해드렸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주가랑 주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3월달에 엔비디아가 이제 3월 8일쯤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 이후에 후발주자처럼 뒤에서 들은 거예요. 뒤에서 팍 뽑았다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막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도 또 간 거예요. 추가 상승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오르긴 했는데 못 견디고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고점이 130달러고요. 지금이 111달러니까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엔비디아가 고점 찍고 나서 더 이상 못 갈 때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여기 이제 14%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갭이 있잖아요. 갭 점프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안으로 깨고 들어오면은 얘 본격적으로 조정받는 거예요. 이제 반등 세게 안 나오고 이게 떨어지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을 많이 했겠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이제 TSMC 대만 내 유명한 반도체 회사죠, 그죠? TSMC도 여기도 이제 엔비디아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1월달, 2월달에 폭등을 했고요. 여기도 3월 8일이 고점이에요. 무려 158달러. 계산하기 좋게 그냥 160달러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두 달 동안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빨간색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 전저점이거든요. 여기 박스예요, 박스. 박스권인데 여기를 지금 이탈했어요. 근데 이탈할 때 거래가 터졌어요. 박스권을 하락 돌파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락 돌파할 때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 돌파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행 중에 펑크 나도 위험하고요. 펑크 나서 세워놔도 위험하잖아요. 뒤에서 누가 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지금. 거래가 근데 터지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3월달에 들어간 사람들 지금 두 달 동안 손해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 산 사람들 처물렸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여기에서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왜? 못 나오게.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주식이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한국 주식 올라온다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반도체 주식하고 전기차가 어젯밤에 그 두 개만 폭락했고 반도체가 다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거하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4개 정도만 보면 되는데 램 리서치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박스권 이탈하고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데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맨날 엔비디아 위주로만 보시는데 아니 이것도 봐야 돼요. 램 리서치라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여기 KLA 덴코. 여기도 보시면 박스권 잘 나가다가 3월 8일 전후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무너져 내리죠.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직 안 끝난 것 같거든.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어때요? 야, 이거 아닌데? ASML 회사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박스권 이탈해서 지금 떨어지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와요. 박스권을 뭐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박스권을 우상향 돌파할 때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파하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99%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를 거래를 치르면서 하락 돌파하면은 거의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복창해야 돼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도 똑같죠. 그 다음에 뭐 ARM 이런 거. 이게 그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올해 여기 막 2월달에 막 폭등했잖아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뉴욕에 상장했잖아요. 여기도 똑같고요. 그럼 뭐예요? 제대로 물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 그쪽으로 들어간 사람들 물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한두 달, 빠르면 한두 달, 2, 3개월 정도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좋아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이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월달, 3월달에 얼마나 그 반도체 그거 안 한다고 세상에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남긴 댓글들 내가 다 모아놨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주려고. 나중에 보시면 아 사람들이 참 치사하구나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렸는데 이 삼성전 저게 뭐야 그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저렇게 전날 급락을 하니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침에 하락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락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1, 2위가 누구예요?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는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는 테슬라와 상관이 있는 전기차거든요. 2차전지. 여기 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위, 2위인데 반도체죠. 3위 누구예요? 에너지솔루션 누구? 2차전지. 그러니까 1, 2, 3위가 아침부터 하락 출발하니까 지수가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형주들 보면 멀쩡해요. 거의 얘네들이 끌어내렸다니까. 코스닥은요 1위, 2위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얘네들 아침부터 흔들리니까 별로 안 좋았던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지수가 급락 출발했던 거지 다른 게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지수가 아무튼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 그래도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되죠. 일본도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떨어진 거 보세요. 마이너스 2.6%로 끝났어요. 우리보다 더해요 지금. 여기도 거래 터지면서 떨어지죠 지수가. 그 다음에 대만은 반도체 쪽에 쏠려있는 회사죠. 대만 가까운지수 보세요. 난리 났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4.97% 즉 5%까지 빠졌다가 오늘 마이너스 3.8% 급락 마감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다? 반도체 때문에. 근데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세요. 되게 웃긴 게 TSM 대만 가까운지수가 어제는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플러스 0.4% 상승 마감합니다. 대만 위주로 봅시다. 그죠?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 마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잠깐만 삼성전자 어디 갔냐? 어제 삼성전자 좀 올랐죠? 플러스 0.8%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어제 보시면 잘 끝났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에 끝났으니까 잘 끝났다. 근데 어제 왜 올라왔는 줄 아세요? TSMC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예상 외에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 기사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뉴스 보시면서 주식하시면 요즘 정신병 걸립니다. TSMC 1분기 호실적 매출 순이익 모두 예상치 상해. 그래가지고 어제
대만도 오르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오르고 뭐 다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어제 얼마나 잘 올랐었냐면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빨리 한 5분만 더 얘기하고 이제 저 전쟁 얘기하러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하기 힘든 시기에 혼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자, 어제 건데 TSMC 1분기 호실적 발표의 상승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 써놨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오르고 밑에 보시면 반도체 장비주들 YIK 29.95% 상한가하고 DI 20% 폭등하고 그린 리소스 16% STI 15%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밑에 보면 더 있어요. 뭐 그린 리소스 16%, STI 15% 얘기했죠. TFE 15%, 뭐 네오셈 11%, PSK 홀딩스 10%, 뭐 막 날라다니죠, 그죠? 반도체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어요. 반도체주들이 뭐 반도체 재료 부품 메가터치 9%, 타이거 일렉 8%, 뭐 줄줄이 상승 많이 했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종목 겹치니까 쭈루룩 있죠. 얼마나 잘 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미국의 반도체가 하락을 했네요. 오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야. 아주 그냥 저야 뭐 이런 게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반도체 관련 지금 오늘 겁니다. TSMC 메모리 제외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하향 수정 소식 등이 하락. 아이고야. 아니 좀 하향 조정할 수도 있지. 하루 만에 그죠? 갑자기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9%, 삼성전자 DB하이텍 마이너스 2%, 그 밑에 아까 전날 20% 급등했던 DI 마이너스 13%, IMT 마이너스 9.8, STI 9%, JMB 테크윙 테스 마이너스 8%.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아니 뭐 말도 못해요.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더 보고 끝냅시다. 하루 만에 또 이럴까 그죠?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GST, 인텍플럭스 이제 마이너스 7, 8%. 반도체 재료 쪽에 한양 디지텍 마이너스 8%, DNF, 미코, 하나마이크론, ISC 마이너스 7% 줄줄이죠. 이렇게 할 거면 주식을 하지 말든가, 그죠? 네. 저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랬냐? 개인들도 따라 팔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누가 저쪽을 많이 들이붓냐면 기관이에요.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도 팔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인 3천억 팔고 기관 6천억 팔았죠. 외국인은 많이 판 게 아니에요. 근데 기관은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업종별로 보면은 외국인도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합니다. 그죠? 전기전자 업종에서. 근데 기관은 4천억 넘게 팝니다. 들이부은 거예요. 들이부다. 기관이. 그냥 줄을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게 맞고요. 미국의 반도체들은 고생 좀 해야 돼요. 왜 1, 2월 달에 올해 1, 2월 달에 또 작년 포함해서 올해 1, 2월 달에 저기 해외 반도체주들 많이 갈 때 삼성전자 못 갔거든요. 여긴 관계 없어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적이고 다른 쪽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중소형 주주 중에서도 조정이 시작되는 게 있고요.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게 있습니다. 그거 잘 옥석 가려서 투자하시면 우리나라는 기회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쪽에 반도체 사러 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 선택한 본인들이 한 그 선택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분들 있죠. 참고 이겨내신 분들은 또 그거에 따른 대가가 올 거고요. 네.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네. 흥부전, 놀부전이랑 똑같아요. 네. 욕심 안 내고 사는 이제 흥부는 복 받고 욕심낸 놀부는
날벼락 맞듯이, 그죠? 네, 그래 된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정말 힘들 때 있죠? 그때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싹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요번에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때 자기가 했던 그 포지션을 바꾼 사람들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른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단타 치면 돈 잘 벌 수 있는데 현금 들고 있고, 중장기로 잘 가지고 가는 거를 잘 가지고 와서 수익 많이 내던 사람들 지금 단타를 치고 앉아 있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걸 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 꼭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렸고,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자, 이걸 봅시다. 전쟁 관련주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찍어주셔야 돼요. 전쟁 관련주 무방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공략해서 좀 수익을 냈다. 1번 찍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1번 찍었다고 회원가입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니까. 네. 무료 추천은 안 했는데 무료 언급은 수십 번을 한 것 같거든요. 네. 뭐 좀 해봤다. 1번 찍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응? 네. 아, 저 인간 이거 보고서 나보고 들어오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안 합니다. 네. 여기 무방분들 특히 유튜브 좀 찍어보세요. 네. 안 찍으시면 내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할 거거든. 거의 안 찍으시네. 그죠? 한 달 정도 되겠잖아요, 그죠? 네네. 이쪽은 좀 찍으시네요. 아무튼 잘하셨어요. 그래요. 뭐라도 하셨다니까 다행이네. 네. 종목들은 뭐 고르는데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보세요. 전쟁 관련주를 왜 추천했냐면, 전쟁 관련주는 좀 어두운 테마주잖아요. 밝은 테마주가 아니라, 그죠? 전쟁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두운 테마주들이 전쟁주인데, 미 연준 의장이 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꿀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증시가 좀 흔들리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그쪽에 살아본 적도 없고 중동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주식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중동 얘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쪽 얘기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전쟁이 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하는 얘기랑 다르게. 근데 이제 수익 내셨다니까 잘 하셨고,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들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제 중동, 이란의 특성상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그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보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던 거고,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거는 그거였잖아요.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믿지 마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도 믿지 마라. 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옛날처럼 그런 기자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뭐 어디 파리나 아니면 미국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다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 중동 지역에는 특파원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쪽에는, 아니 이스라엘 쪽에는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 거기에 특파원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지 취재원들이. 그러면 다 뭐예요? 그냥 외국 통신사 거 이제 베껴 쓰는 거겠죠. 근데 그게 다 맞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미국 언론사를 믿지 말라고 했던 게, 미국 언론사는 대부분 현재 정부인 미국 바이든 정부 편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평화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직 올해 11월 달에 있을 자기 대선, 거기서 이기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만 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이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 말을 듣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했던 얘기가 다 틀렸습니다. 네. 뭐 저라고 모든 걸 다 맞춘 건 아니겠지만 미국 언론에서 하는 말이 다 틀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그대로 베꼈으니까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했던 거였고요. 오늘 어쨌든 이제 어제까지 나왔던 기사는 뭐였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것만 얘기할게요. 미국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가능성 낮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란 주변인 헤즈볼라를 폭격했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이제 무장 정파죠. 테러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를 공습했으니까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를 공습했으니까 이란이랑 전면전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웃었잖아요. 웃기고 있네. 왜?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는 평상시에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늘 하던 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란하고 전면전 안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거기 기사를 이스라엘 쪽 얘기를 특히 작년 10월 달에 가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거의 매일 봅니다. 아침에 한 1, 20분은 그쪽 기사를 항상 보고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랑 맨날 싸우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 갖고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안 속았던 거죠. 안 속고 있었던 거. 있었더니 그냥 오늘 새벽에 그쪽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저희 방에서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중앙연합에서부터 먼저 볼까요?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의 포성이 들릴 때 그때가 매직 기회라니까요. 그리고 어제 왜 중앙연합이스하고 한국석유, 흥구석유 과열됐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오늘 뭐 상한가 갔다가 내려온 것도 있고 상한가 근처까지 간 것도 있죠, 그죠?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차트고 뭐고 매물대고 뭐고 무시하고 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사람들한테 전쟁이 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 안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갑자기 터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 여기 오늘 보세요. 이게 어제 대량거래라고 제가 얘기해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더 많이 나왔어요. 상장 주식 수가 1200만 주인데 2400만 주 거의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나왔어요. 빵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무시하고 일단 올라온 거예요. 네. 상한가 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네. 근데 아무튼 보시면 이렇게 끝났잖아요. 네. 요거하고 홍구석유도 오늘 급등했고 중앙에너비스도 급등을 했는데 저희 방에서는 단톡방에서 중앙에너비스가 추천 나간 게 여기입니다. 4월 5일 문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때 나갔었죠, 그죠? 4월 5일날 아침 9시 이전에 중앙유로비스 국제유가 급등 수혜주.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천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방에서는 종목 추천 안 하니까 그냥 이제 테마 언급만 한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그날 바로 상한가 갔고요. 5일 동안, 이게 일주일 동안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이 50%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흉악한 장에 수익이 나고 있다니까요. 이쪽 관련해서 이제 계속 추천을 했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뭐예요? 빅텍 있죠. 오늘 빅텍을 좀 팔았거든요. 저희 방에서 빅텍을 여러 번 추천했는데 빅텍이 오늘 뽑았죠. 21% 6,000원 바로 빅텍까지 갔었는데 요거는 4월 8일날 요날입니다. 요날 아침에 추천 나갑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4,900원 5,000원 그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요것도 수익이 20% 났겠죠, 그죠? 추천 나간 걸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하면 진짜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초단기보다는 스윙으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스윙 추천주예요. 4월 8일날 아침 9시 초반에 나가죠, 그죠? 빅텍, 중동 전쟁. 사람들은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괜찮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극동유화 있죠, 극동유화. 극동유화가 오늘 다 팔았는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열심히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극동유화는 이제 기존에 매집을 해놨었는데 요날 4월 15일날 이때는 저기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을 때 그때 10% 정도 급등할 때 그때 절반을 팝니다. 이거 말고도 판 게 더 있는데 그 종목들은 다시 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판 거만 얘기하죠. 극동유화
절반을 팔아버리죠. 아침 9시 22분에 급등할 때 일찌감치 팔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삽니다. 원래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네. 그 다음날 다시 사요. 여기 보면 급동류와 그 다음날이 16일날 다시 사요. 반 팔았다가 차트로 보면은 재밌게 매매하고 있어요. 이날 다시 산 거야 아침에. 근데 그날 한 7%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전쟁이 안 날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 나오니까 조금 떨어졌었죠. 그런데 오늘 20% 급등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전량 매도해버립니다. 언제? 오늘 딱 정확히 4,700원 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했어요. 궁금하시면 문자 나간 시간이랑 분차트 확인해보세요. 전량 매도 때려버립니다. 수익률은 15%에서 최대 20%. 네. 괜찮죠? 이번 주에 사고 팔고 한 거예요. 2번.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제 저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때 제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혜주도 사놨고, 이란이 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올라가는 수혜주도 다 사놨어요. 오늘도 꽤 올랐고 미래도 사놓은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석유, 여기에 무방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석유하고 흥구석유, 중앙연합이스는 거래가 많이, 급등도 많이 했고 거래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후발주자를 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유료회원들한테는 시황을 어떻게 잡아줬냐면 약간 달라요. 다르다기보다 여러분들 속인 게 아니라 그쪽에는 2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고 무방에서는 1가지 시나리오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과열됐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떨어지고 후발주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들 뭐만 얘기했냐면 기존 대장주들이 못 가고 후발주자들이 세게 올라오는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유료원들한테 모두 얘기고 하나 더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얘기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양봉이 센 게 또 나오면서 뒤에 후발주자인 극동유화나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석유나 흥구석유가 또 가면서 극동유화가 가든지, 아니면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못 가면서 저기 극동유화 같은 후발주자가 가든지, 2가지 시나리오 중에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고 양쪽 그쪽에는 2개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수익을 많이 낸 거예요. 지수가 급락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 전쟁이 포성이 들릴 때 그때 매집을 시작하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제가 월요일에 또 해드릴 건데, 예전에 2003년도인가요? 그때 2003년, 2004년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사담 후세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때 쌩 난리지길 때 그때 그랬어요. 중국 망한다 그랬고요. 전쟁 때문에 전세계 경제 침체 온다 그랬고요. 원자재 가격이 그때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랑 똑같아 지금. 똑같아. 그때 주식을 산 사람들 돈 많이 벌었는데 안 산 사람들은 나중에 손가락 빨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테마주나 이런 개별주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좋은 종목들 있죠? 개별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주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매집을 해 놓으셔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도 돼요. 전쟁이 포성이 들릴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그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주시장 간다니까요. 이란 이라크 전쟁 실제로 터졌었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건 제가 월요일날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지금. 아까 극동유화랑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문자반에도 잘 들으세요. 언뜻 봐서는 한국석유가 오늘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일 대비 30% 올랐고, 국동유화는 오늘 최대 20%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석유를 산 게 훨씬 낫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니요 선생님, 국동유화를 왜 추천했어요? 이왕 주는 거 한국석유 주지? 10% 차이가 나니까 왠지 실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극동유화를, 이거 우리 문자만 애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극동유화를 다시 산 게 언제예요? 이날이죠. 화요일날
대충 4,100원 전후에 샀다라고 잡을게요. 그죠? 네. 그거 기준으로 해서 아까 15%에서 20%까지 수익이 났다 그 소리 한 거예요. 조금 싸게 산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쵸? 네.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날 한국석유를 같은 시간에 샀으면 얼마에 샀을까요? 여기쯤에 샀겠죠? 아침 일찍 샀으니까 막 올라갈 때 21,000원대에서 샀을걸요? 그러면 오늘 고점에서 팔아봤자 5% 수익입니다. 고점이 22,300원이니까 종가에 팔았으면 본전이거나 손실이고. 네? 왜? 폭락을 많이 했잖아요. 우두머리라고. 그다음 흥구석유는요 똑같지 뭐. 흥구석유를 만약에 그 화요일에 샀으면 17,000원에서 17,000원대 샀을 거야. 아침에 샀으니까 오늘 종가가 17,000원이고요 고점이 18,000원이니까 얘도 해봤자 5% 정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위험해가지고 그때 극동료를 추천한 거예요. 극동료를. 이걸 설명 안 해주면 모르시더라고. 중앙에너비스 샀으면 중앙에너비스는 여기쯤에서 샀겠죠. 26,000원대. 오늘 고점이 28,000원이니까 여기도 뭐 잘해봤자 5에서 한 7, 8% 수익. 고점에서 팔았다고 전제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는 손실이에요. 하면서 안 팔았다가는 다 손실이에요. 네. 극동류와 오늘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안 주고 극동류 추천한 겁니다. 이거 추천했으면은 뭐 사자마자 막 10몇 프로 수익 나고 막 손실 나가지고 아마 머리를 뜯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알고서 추천한 거니까 다음 종목도 기대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제 오늘 매도 사인이 나가서 현금이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이거 말고 아침에 추천 나간 거 있죠. 뭐 이란 어쩌저쩌고에서 추천 나간 거 있죠. 그거 꼭 사놓으세요. 작년 23년도에 움직였던 차트를 보시면 가슴이 웅장해지실 거예요. 문자반 회원들한테 힌트 드렸어요. 네, 오늘 추천 나간 거 있잖아요. 아침에 그거 차트 작년 차트 보시면 가슴이 웅장해지실 거라니까요. 이러면서 네? 그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다음 주에 재추천 나올 수 있으니까 신규 회원들 들어오시면은 또 재추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의 포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 개별주,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들어오셔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남자분들 중에 촉바르신 분들 있죠. 여자분들 중에도 남자들보다 주식 잘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싸잖아요. 남들 다 도망갔고, 그리고 아까 방송 서두에 얘기했지만 반도체하고 2차전지 물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 한동안 못 나와요. 못 나온다니까. 그 외국인이 바닥에서 매집하면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금방 뽑아요. 왜? 방해꾼들이 없으니까. 회원가입을 고려하시면 지금 들어오세요. 돈 많이 필요 없어도 돼요. 왜? 이런 거 갖고 매매하면서 돈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이 더 돌 때 종목들 이렇게 이제 수평 이동하면서 교체해서 또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아셨죠? 네. 주말 동안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존에 제방 회원이었던 분들도 어깨 피세요. 어깨 피시라고요. 오늘 장중에 지수가 3% 급락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예상했던 거잖아요, 다. 오히려 지수가 급락한 덕분에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났고 월요일날도 한 번 더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더 많이 내게. 어차피 그래도 외국인이 매집한 건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45분 됐네요. 그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중동 이제 전쟁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또 브리핑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종목들 이제 뭐뭐 움직였는지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이 아니군요.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